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미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 멀리 정해져 있는 길 같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미래와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는 과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거야말로 인간의 가장 오래된 욕구 중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미래라는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막상 해보면 자꾸 빗나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미래를 지도 위에 딱 찍혀있는 어떤 목적지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길만 잘 따라가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고정된 장소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왜 이 지도 비유가 잘못된 걸까요? 이제부터 그걸 파고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이 실패하는 게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복잡게, 영어로는 컴플렉스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나 경제,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까지도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게 일어났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정확한 예측이라는 게 애초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계를 한층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인간들 항상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기술 발전 속도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다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 같은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변수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예측의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네, 현실은 정말 이렇게나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건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뇌가 우리 자신한테 거는 일종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예측 능력을 과신하게 만드는 그런 인지 편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죠. 데니얼 카너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후견지명 편향이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이래서 저렇게 된 거야 하고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과거처럼 뭔가 착착 들어맞게 질서정연하게 흘러갈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한테 가짜 안정감을 심어주는 꼴이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관점을 확 바꿔보는 겁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 훨씬 더 강력한 대안으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데니스 가버가 남긴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이다. 와,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그냥 우리한테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차이가 아주 명확해져요. 예측은 수동적으로 내년엔 어떨까? 어떤 미래가 올까? 하고 기다리는 거라면, 발명은 능동적으로 좋아,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지? 라고 묻는 거죠. 전자는 정답을 찾는 게임이고 후자는 가능성을 탐험하는 여정이에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래학에서는요, 이런 접근법을 예지, 그러니까 foresight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점쟁이처럼 딱 하나의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거죠. 단순한 예측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멋진 미래를 발명하려고 계획해도 모든 걸 다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발견이에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발명과 함께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예상 밖의 기회를 꽉 붙잡는 자세.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발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돼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이게 뭐지? 하고 발견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렌디피티, 바로 그 우연한 행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발명이라는 트랙,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탐험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발견이라는 트랙이죠. 의도적인 노력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연,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페니실린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플레밍이 원래 항생제를 발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세균 배양 접시를 실수로 오염시켰는데 푸른 곰팡이 주변에만 세균이 싹 죽어있는 걸 우연히 발견한 거죠. 이 계획에 없던 발견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알려준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도 정말 완벽한 우연이었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결국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바로 당신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미래는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정해진 운명 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결과물이라는 사실. 맞춰야 할 정답,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걸어가며 만들어야 할 여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발명하고 싶으신가요?